안녕하세요. 고고TV 이하명입니다. 10월 3일과 10월 9일에 광화문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이루어서 바다를 이루고 바다에 잠잠한 물결은 한 번만 포용하면 한 번 포용하고 화가 나면 태풍을 이루고 다 쓸어버리고 쓰나미같이 되는 것이고 광화문에서는 문바를 제외한 전 국민의 용서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자유로웠습니다. 진영이 아닌 좌우 진영이 아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친문 집회처럼 서초동의 친문 집회처럼 그 섬찟한 신문 집회 노란 깃발을 짝짝짝 수만 명이 똑같이 흔드는 그런 섬찟한 공산적 군중 동해와 달리 단일 대우와 달리 광화문에서는 통일 구호가 선창되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진실된 광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장 정치의 중구난방 다양성을 보여준 정수의 국민 대화합 대결집이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기본은 다양성의 표출이고 다양성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서초동의 그 섬찟한 문재인의 홍위병들이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팻말을 흔들고 똑같은 구호를 열창하는 그 전위대 홍위병 같은 모습이 강화되는 모이지 않고 모두 자유분방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승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조국을 구속하라. 그리고 문재인을 하야하라입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민은 전선을 넓혀가고 국민의 외침은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을 하야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광화문 사건, 광화문 대첩 10월 9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 9일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언론에서 나라가 갈라졌다. 언론에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 자와 우가 싸우고 있다. 문재인파와 반문재인파가 결집하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광화문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물러날 때까지 문재인이 이제 추악하고 더럽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 정책을 스톱시키고 하야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임종석, 문재인 덕분에 온 국민은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됐다. 제가 기사를 뽑은 것은 말이죠. 20대부터 60 전까지만 뽑은 거예요. 60대 저는 이후는 안 뽑았어요, 일부러. 국민들이 하나가 됐고 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안보를 해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범법자를 장관으로 만들고 수호하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줬다. 나라를 이렇게 극명하게 분열시켜 놓은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잘못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하고 잘못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에게 화가 났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외교와 경제도 점차 악화되고 언론도 편향적으로 방송하는 걸 보고 나오게 됐다. 지난 3일에도 나왔고 오늘도 어머니와 같이 왔다.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내가 동원 인력이냐? 내가 관제 대모 동원 인력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조국이가 여러 의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참석하게 됐다. 아이들에게도 산 역사 교육을 하고 싶어 함께 왔다. 제주도에 산 어떤 부인은요. 3일 집회에 못 나와 가슴이 아파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왔다. 나 같은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데 누가 나에게 동원령을 내리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충북 단양에서 가족들과 함께 왔다. 우리가 동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이 문재인이가 자행하는 국민 합병엔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도 맞지 않다. 조국의 동생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다.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범법자를 구속하지 않을 수가 있나? 고려대 출신이라는 31살인데요. 31살의 고려대 출신 의사인데 조국 구속이라는 크다는 팻말을 자칫 제작해서 팻말을 만들 중에 재료가 떨어져서 립스틱으로 그 팻말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려대 출신으로서 부정입학에 대해 학교가 나서서 퇴학을 시켜야 하는데 정권 눈치를 보며 안 하는 게 화가 났다. 일부 언론이 광화문 집회를 보수 집회라고 폄훼하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 해사원이라는 친구는 3일 집회에 함께하려 했는데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나섰다.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이게 오늘 광화문 광장을 메웠던 함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갖다 느끼냐 하면 말이죠. 아무리 문재인이가 조국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의 결집을 갖다가 도모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래도 실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죠. 지금 40대까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40대까지는 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살았죠. 그죠? 15년을 계산하면은 그럼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권과 심지어 김대중 정권도 일부를 봤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경제를 갖다가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고 노무현이가 개혁하는 걸 봤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이명박은 경제 잘했죠. 박근혜도 오늘 지켰어. 근데 막판에 그 1년을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이가 개혁하자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노빠라 그러는데 그러나 딱 2년 반을 갖다가 문재인이 치하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문재인이는 노무현하고 완전히 다르네? 노무현이는 그래서 양심이라도 있었어. 상식이라도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하려 했어. 그래서 부닥쳐서 못한 것도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노무현하고 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노무현처럼 할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노무현이 정신은 어디 가고 이게 아직과 불통과 고집과 외통수야 완전히. 노무현인 그래도 어느 정도 빈부격차를 갈랐고 동서를 갖다 갈라치웠지만은 그래도 중국민의 하합을 갖다가 요구했고 야당과도 통합을 하려고 그랬고 야당과도 소통을 하려고 그랬고 상대편을 갖다 비방을 하지 않았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았고 집어넣지도 않았어. 근데 얘 문재인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지네 편을 조국이 같은 애를 이렇게 감싸. 조국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합리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어. 얘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국이란 사람은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야. 10대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게 거짓이야.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다 느낀다고. 법으로 재단을 안 받아도. 그런데 이런 추악하고 양아치 같은 조국이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은 극구보호하고 그 조국이를 갖다가 다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해. 국민의 상식과 가치와 일반적인 양식, 즉 인간적인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래. 지가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 놓고 사람 자체를 파괴하려고 그래 문재인이가.
그래서 국민들은 우라통이 쳐서 못 사는 거야, 이거. 그 허무맹랑하고 말이죠. 졸렬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문바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지금 한국당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당 개혁 안 하면 절대 국민이 지지 안 합니다. 저는 한국당 편이지만은, 한국당이 재집권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방송을 하지만은, 개혁 안 하면 안 모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 한국당을 지지하는 거야? 한국당에 관제대모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요. 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가치가 무너지니까. 그 원인이 누가 있느냐? 문재인한테 있더라. 조국이는 도구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상식과 양식과 가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더 이상 망하게 하지 말라. 외교도 망했다. 경제도 망했다. 살기가 힘들어졌다. 거기다가 정신세계까지 파괴한다. 그럼 문재인은 그만두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문재인의 하해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2년 반 동안 안 변합니다.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짓으로 쇼를 하고 돈을 풀어도 문재인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저는 좌우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일반적인 국민을 보는 것이죠. 문재인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그만둬야지. 뭐 2년 반을 기다려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또 파탄으로,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파탄 지경인데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더 파탄 지경으로 진짜 복구블록으로 만들지. 내년에 큰일 나요. 내년에는. 두고 보십시오. 이 경제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같이 사업해보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년에 경제 위기 쓰나미가 옵니다. 막을 능력 없어요, 이 사람. 그 전에 빨리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